네,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기준으로 현재 106.28달러 오늘 종가 기준이군요. 두바이 현물이 현재 119달러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 브렌트유가 122달러 기록하고 있군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오늘 지식경제부가 밝힌 바 이란 사태가 조금 악화될 경우에는 중동산 두바이유는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물가 문제를 다시 또 논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성근 선임연구원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최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런 핵 위기가 국제 이 유가 시장, 석유 시장에 불안감을 전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라크,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의 정치 불안까지 또 겹치고 있다고요. 4개의 산유국의 전체 석유 생산량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네,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라는 영국 석유회사의 2010년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이란이 일일 평균 약 425만 배럴, 이라크가 한 246만 배럴, 나이지리아가 한 240만 배럴, 카자흐스탄이 한 176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고요. 4개국을 총 합해보면 일일 생산량이 약 1,087만 배럴인데요. 이는 전 세계 총 생산량의 약 13.2%에 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네, 이 주요 산유국들의 정세 불안, 국지적인 불안이 가중될 경우에는 유가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문제일 것 같기는 한데 이 산유국들의 정세 불안이 언제쯤 진정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좀 각국 이 4개국을 좀 살펴보면 일단 이란은 잘 알지는 바대로 핵 문제로 인해서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갈등을 겪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최근 대선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내분과 폭동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라크 같은 경우는 미군이 이제 철수한 이후에 내부적으로 시아파와 수니파 간의 종파 분쟁이 좀 심화된 가운데 내분이 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또 석유 노동자 파업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불거지면서 정정 불안에 시달리다가 최근에 와서 정부가 좀 화해 조치를 취하면서 불안이 다소 수그러드는 모습인데요. 카자흐스탄을 좀 제외한 나머지 이란이나 나이지리아, 이라크 등의 국가들은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국내외 정치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서 상반기 중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좀 해결되긴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란이 유럽 지역에 대한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렇게 공급 중단에 따른 가격 상승 대충 어느 정도로 가늠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130달러, 150달러 혹은 또 200달러 이야기도 있던데요. 좀 살펴봐야 지난해 같은 경우에 세계 원유 생산의 약 0.5%밖에 안 되는 리비아 내전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한 120달러까지 올랐단 말입니다. 연평균 약 100달러 넘는 초유의 고유가 상황이 이로 인해서 촉발되었는데요. 게다가 숨 쉴 틈 없이 이제 이란 사태가 이제 불안감에 팽배해진 가운데 유가 상승 압력이 고조된 상황이라서 이러한 이라크, 이란,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 이런 굉장히 중요한 원유 공급 국가들에 있어서 실질적인 원유 공급 차질이 발생한다면 국제유가는 현재 120달러에서 한 150달러 수준까지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올 초에 전망한 바 있습니다만 만약 이란에서 전쟁이 좀 발발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좀 장기간 봉쇄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은 유가는 160달러 넘어서 21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유가를 결정짓는 변수는 지금 말씀하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겠습니다만 경기하고도 또 민감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수급이 만약에 수요가 발생할 경우, 경기가 회복될 경우에는 유가가 또 플러스 전망이 또 나올 수 있겠는데요. 이 경기에 따른 유가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세계 경기 회복 여부도 국제유가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다만 현재 선진국의 수요가 약화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 섞인 전망이 있는데요. 수급 차원에서 본다면 그래도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신흥국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전망이 선진국 중심으로 좋지 않다고 해도 수급 상황은 좀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고요. 상반기 지나서 이젠 하반기로 가면서 세계 경제가 이제 미국 등 선진국 중심으로 살아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 흐름을 고려해 볼 때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엔 중동 불안, 하반기에는 선진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가 이제 플러스되면서 유가가 연중 고공행진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세계 7대 석유 소비국에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의 유류를 다 수입하는데 특히 중동산 비중이 80% 이상, 거의 90%에 육박하는 정도로 치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부는 이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겠다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가장 직접적으로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주한 바에 따르면 유가가 한 10% 정도 상승하면 국내 소비자 물가가 약 0.33%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당장 국내 물가도 불안한 상황인데 국제 유가가 그냥 고공행진을 지속한다면 지난해 이어 또다시 올해 물가로 인해 서민 경제에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우리 무역 수지가 악화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당장 1월 달에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났고 2월 달에도 무역 수지 적자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국제 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될 경우에 1분기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의 안전판인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면은 국내 외환 수급이나 금융시장 불안도 더욱 가중될 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직접적으로 해운이나 항공, 운송 이런 산업들에 있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또 수출 기업들의 제조 원가 상승 이로 인해서 역시 수출 경쟁이 하락하는 경제 어떤 총체적인 난국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전반적인 시장 영향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성근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